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2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2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기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 옛말에 창문을 북쪽으로 내면 부인의 월경이 불순해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집 안이 따뜻해야 부인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만큼 창문은 가정 내 위생과 가족의 건강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방문과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으로 나뉘는데 단열이 취약했던 옛날 한옥은 사람과 바람이 드나드는 방문에 창허지를 발라 문을 통해 햇빛이 방 안을 비추니 방문이 출입, 통풍, 채광 등 모두를 수행해 한옥은 문과 창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그냥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과 창이 분리된 현대주택에서 사람은 문살이 없는 방문을 통해 출입하고 창문은 거실과 방의 환기와 채광을 담당하니 창문의 개폐 여부와 배치 상태는 집 안을 순환하는 기의 맑고 탁함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창문은 집 안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볼 수 있으니 가족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생활하려면 창문이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있어야 좋을까요?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언제 봐도 멋스럽고 마음 편한 한옥은 대개 산을 등지고 내와 들판을 바라보는 탁 트인 공간에 자리하는데 조경의 핵심은 집 밖에 있는 경관을 직접 찾아가 즐기지 않고 대신 담장 너머에 바라보이는 경치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즐기는 차경입니다. 주변 경관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고졸하게 즐기는 차경의 미학, 즉 벽에 걸린 그림과 달리 붓 한 번 들지 않고 물감 한 번 찍지 않고 시시때때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풍광을 문설주 또는 기둥을 액자 삼아 편하게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 경치는 실제 살아있는 3차원의 자연으로 봄에는 울긋불긋 꽃대걸이 차려지고 여름에는 산봉우리마다 비구름이 걸쳐있고 가을이면 나무에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천지를 하얗게 덮으니 이것은 평면 위에 그려져 변하지 않는 그림과 달리 훨씬 다이나믹하고 사실적입니다. 한옥의 창문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그들을 여 닫을 때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소리, 풀냄새 나는 신선한 자연 풍경을 고상하게 즐기기 위함이지요. 그렇지만 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현대주택의 창문은 사람의 출입보다는 창밖의 전망을 내다보고 햇빛 등 실외의 빛이 비쳐들고 바람이 통하도록 벽에 뚫어놓은 구멍인데 채광과 통풍이 좋으려면 우선 창문의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안팎으로 자연스레 순환돼야 집 안에 신선한 공기가 머물고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심신의 피로가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잡균이 들어있는 부패한 공기나 기가 회오리 치는 급살이 집 안에 가득 차면 운명조차 순탄치가 못합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 집안의 기 역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때는 실내에 들어온 바람이 어떤 장애물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순환이 순조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북쪽으로 낸다면 추운 집이 되어서 신중해야 하는데 이유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북창을 내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 실내의 보온이 나쁘고 찬 기운은 부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창을 크게 뚫으면 가족들이 풍병을 앓을 것이 뻔하니 북쪽은 피하든지 아니면 창이 작아야 좋습니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란 시조가 있듯이 창문을 내고 싶으면 동쪽을 먼저 생각하는데 동창은 다른 방위의 창에 비해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잘 맞아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집안 깊숙이 불어들고 겨울 아침이면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집안의 추위를 내쫓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동쪽 햇살은 식물에게 따뜻한 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서쪽 햇살은 담장을 넘겨다보는 도둑처럼 생기를 훔쳐간다고 해 아침 햇살은 보약이고 저녁 햇빛은 사약이다 라는 원의 속담이 있듯이 동창은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서창은 어떠할까요? 예로부터 서쪽에 부엌을 두면 만병의 근원으로 봐 꺼려 했는데 이 방위는 여름날 오후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찬장에 보관된 음식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또 겨울이면 추운 바람이 몰려 들어오니 서창을 크게 만들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남쪽 창문은 노인방의 안성맞춤인데 이유는 햇빛은 노인에게 보약처럼 이롭고 노인은 새벽잠이 적으니 여명이 일찍 밝는 방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경차에 썬 눕불처럼 지붕에 유리 창문을 설치한 주택이 많은데요. 이것은 벽 창문과 떨어진 후미진 곳까지 햇빛이 비쳐 실내가 한층 밝아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절약되고 날이 좋으면 실내에서 푸른 하늘을 보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낭만적인 채광 인테리어입니다. 특히 천장이 낮은 다락방 지붕에 유리창문을 내면 빛이 환히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개방감이 커져 답답함이 줄어들고 밤에는 아이들이 별을 보면서 멋진 동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채광창을 크게 내면 집안에 양기가 지나쳐 재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으니 지붕 천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받는 지붕 창문은 규격이 작아도 실내가 매우 밝을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서 집안이 밝으면 심리적 내지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정신이 산만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문 유리에는 실내의 불빛을 보고 날아들다 부딪혀 죽은 나방, 모기, 곤충들의 사체가 어지럽게 쌓이는데 이것은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 죽은 벌레를 청소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집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테리어 요소로서 창문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은 층고가 높아 획일화되고 네모난 아파트형 창문 대신 격자형, 삼각형, 아치형 등 디자인이 예쁜 창문을 개성에 맞춰 다양하게 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키가 작고 옆으로 길쭉한 창문은 차분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폭이 좁고 키가 큰 창문은 활기찬 기운을 주는데 아기자기하게 커튼과 함께 연출한 격자 무늬의 사각 창문도 전통을 품은 모던한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끝이 뾰족한 삼각형 창문은
찌르는 사기를 발산해 피하면 좋겠고, 낙선자의 어느 방문처럼 위쪽이 둥근 아치형은 마치 공주가 사는 성 같은 느낌을 주어 정감이 가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빌딩이 아치형 창문을 냈다면 이것은 현대그룹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정종 회장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선녀의 자태를 형상화한 무지개 다리에서 영감을 얻어 개동 사옥은 물론 계열사 사옥의 최상층 창문을 모두 아치형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이니 창문의 역할 중 여름에는 자외선의 차단, 겨울에는 난방 효과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니 그래서 크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창문을 크게 내면 재물운이 새어 나간다고 봐 꺼려 했는데 건축 기술과 자재가 발달한 현대주택은 개방감이 시원한 넓은 창문, 즉 통유리창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건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마감한 커튼홀 건물인데 이런 건물은 얼핏 보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뭔가 넉넉하고 인정 많은 건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골칫거리가 생겨나 건물주가 속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에 위치한 사옥은 외벽을 모두 통유리로 마감했는데 사옥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주변 아파트 주민에게 눈부심 같은 불편을 줘 수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통유리로 시공했다며 반사광의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커튼홀 빌딩의 유리창에 파괴적인 물체의 영상이 비추면 이것을 바라보고 마주한 건물에 입주한 회사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햇빛이 직접 들어와 실내를 덥게 만드니 냉방을 많이 해야 하고 겨울에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단열 효과가 떨어져 실내 온도가 낮으며 창문이 작거나 아예 창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청정한 환기를 위해 공기 정화기로 환기를 시켜야 하니 필터 교체 등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비보책은 유리 외벽에 불투명 재질로 된 필름을 부착하거나 태양광이 반사하는 지점을 찾아 빛을 반사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 외곽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외양이 불규칙하면 건물 모서리를 라운딩으로 처리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면 가상이 좋아집니다. 또 전망이 좋은 단독주택의 경우 자연과의 하모니를 위해 통유리창을 활용한 개방형 스타일로 많이 짓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커다란 창으로 내다보이는 자연의 뷰가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창문이 클수록 열 전달 계수가 커져 여름에는 실내가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수가 있어 단열 기능이 있는 값비싼 유리를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통창은 건물에 첨단 과학의 옷을 입힌 것으로 주택이 보다 젊고 세련돼 보이게 하지만 만약 화재가 나면 방화 효과가 떨어져 불이 번지는 역효과를 내고 지진이나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유리창은 벽돌벽에 비해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고려할 점은 통창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환한 실내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워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이면 불이 환히 커진 거실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심리적 건강에 더 충격적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거나 시야를 가릴 만한 정원 등 완충지대가 있다면 큰 창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밀한 사생활이
들키지 않도록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 거실의 양쪽 끝을 차폐시켜야 합니다. 또 창 쪽에 수영이 크고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배치하면 넓은 전망을 차폐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문은 바깥 전망을 조망하는 역할도 하지만 햇빛을 받아들이는 채광과 실내의 공기의 순환을 담당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창문의 위치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데 북창은 집을 춥게 만들어 구인병의 원인이 되니 가급적 피하고 동창은 생기가 왕성하니 매우 좋고 서창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오후 햇빛을 차단하고 남창은 노인방에 좋고 지붕에 유리창문을 내는 것은 집 안에 양기를 지나치게 키워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나아가 창문이 크면 탁 트인 개방감이 좋고 더불어 집이 모던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실제 살아보면 냉온방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천재 지변에 취약하고 또 사생활의 보호가 어려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니 생각 없이 큰 창을 달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해 분수에 맞는 크기가 이상적입니다. 네, 너무 밝으면 기운이 분산되니 약간 어두운 것이 집 안에 생기를 키우는 생활의 지혜입니다.